선조 26년 10월에 묘향산 보현사로 돌아오신 서산대사께서는 그 후 참선 수행을 계속하면서도 아직도 의승군을 이끌고 있는 사명대사나 저영대사의 소식에 깊은 관심을 쏟고 계셨습니다. 해는 바뀌어 선조 27년 가을, 스님, 사명당의 활약상이 눈부신 바 있습니다. 그래요? 권율 장군을 도와 의령에 내려가 전공을 많이 세워 당상관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명나라 총병 유정 장군과 의논해서 외장 가등 청정을 울산 진중으로 3번 찾아가 왜군의 동정을 살피고는 영남으로 내려가 팔공, 용기, 금호 등의 산성을 쌓고 양식과 무기를 비축해 두었다고 합니다. 사명당이 가등 청정을 만나 담판한 얘기 중에 가등이 그대 나라의 제일 큰 보배는 대체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 그대 머리가 제일 큰 보배다. 하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너무도 유명하죠. 그런데 서산대사께서 더욱 흐뭇하게 여기신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듣자니 상감께서는 사명당의 그 지략과 용기를 갸륵하게 여기셔서 환속하여 관직에 오르라고 몇 번이고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사명당은 끝내 그것을 거절하고 이번에 성을 쌓고 적의 재침에 대비하고는 다시 산으로 돌아갈 것을 상감께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으셨다는 소식입니다. 대사께서는 겉으로 말은 안 했으나 속으로 흐뭇해하셨지요. 과연 나의 제자로다. 그러면 이때의 조정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세월이 가서 선조 29년,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해 봄의 일입니다. 스님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세요? 이순신 장군이 마침내 어찌 되었다는 게요? 장군의 공을 시기하는 원근 일파의 무고와 외의 이간책으로 그만 서울로 압송되었다 합니다. 아뿔싸, 또 하나의 동량이 무너지는가? 나무관세음보살. 서산대사의 충격은 컸습니다. 대사께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개전 초에 옥포해전에서 대승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때부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았었지요. 1차의 옥포, 2차의 사천, 적진포, 당포, 율포, 3차의 한산도, 안골포, 그리고 4차의 부산포에서 적선을 모조리 무찔러 소서행장 등 적장들이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가게 한 공이 장군에게 있지 않았던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 공으로 정원 대부의 벼슬을 주고 수군 통제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스님께서는 전후의 논공 행상에서 조신들 사이에 필시 다툼이 있을 것이라 예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견은 했으나 부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소. 당파 싸움과 시기 질투에 이르게 난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버릇을 버리겠습니까? 그래, 장군은 장차 어찌 될 거라고들 그러던가요?
2월에 서울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 끝에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판중추 부사 정탁의 반대로 사형이 면제되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유종근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소. 그렇잖아 뜻이 있는 이들이 모두 탄식해 맞이 않았다 합니다. 이때 권율 장군 휘하에 있던 의승군 대장 내묵당 처영 스님은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 위로해 맞이 않았다 하지요. 그런데 이듬해 선조 30년 정유년, 스님, 외적이 또 쳐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뭘 그리 놀라시오. 예? 적이 다시 쳐들어오리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될 걸 같다가 예견하셨군요. 조정에서는 적이 물러나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지만 불씨가 남아있는데 어찌 불이 다 꺼졌다고 할 수 있겠소. 나의 제자 사명당이 어찌하여 도처에 성을 쌓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했겠소. 다 이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했던 게요. 예, 이순신 장군이 그런 곤욕을 치른 것도 필시 이번 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요. 서산대사의 예상대로 임진왜란은 적장들이 물러감으로써 잠시 멈췄으나 거기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명나라와 외 사이의 강화 조건이었습니다. 그 화친 교섭에는 바로 앞서 등장한 바 있던 맹랑한 심유경이 개입하고 있었으니 심유경은 외장들과 함께 외에 들어가 2, 3년 동안 오고 가면서 강화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고 말았지요.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풍신수길은 명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첫째, 명나라의 황제를 일본의 후비로 삼을 것. 둘째, 무역을 재개할 것. 셋째, 조선 발도 중 남쪽 사도를 일본에게 내어줄 것. 넷째, 조선 왕자 및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을 것. 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울화가 치밀 풍실수길의 요구입니까? 심유경은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명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아는지라 그 짓으로 본국에 보고하여 풍신수길을 왕에 책봉하고 조공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봉공안을 내세워 명나라의 허가를 받아서는 그것을 풍신수길에게 전하니 풍신수길은 크게 노하여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우리 보고 조각을 이런 방자한 이따위 책수와 금의를 내 어찌 팔낸단 말이냐? 사실을 당장 돌려보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강화할 수 없느라고 전해라. 이러고서는 다시 조선 침공을 꾀하니 심유경은 본국에 돌아가 국가를 기만했다는 죄로 처단이 되고 이로써 오랫동안 결말을 얻지 못하던 화의는 결렬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정유년 풍신수길은 14만 대군을 조선에 향발케 했는데요. 그 선봉 소선은 이미 그 전해
선조 29년 겨울에 거제도에 이르고 또 가등은 다음해 정월에 서생포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장들은 이순신에게 크게 혼이 난 터라 간첩으로 하여금 장군을 모함케 하지요. 이에 이순신 장군은 앙심을 품고 있던 원균의 일파에 의해 탄핵당해 고문과 옥고를 치르다가 백의종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모함에 넘어가는 조선 왕 선조를 비롯해 조정 대신들의 장패가 얼마나 가소롭고 고소했겠습니까? 그리하여 정유년 3월 적이 본격적으로 침공에 들어오니 통탄할 일입니다, 스님. 무슨 소식이기에 그러십니까? 원균이 대패해서 적이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사명당과 뇌목당은 지금 남쪽에 있다고 하지요. 예, 사명당은 영남 쪽에 명나라 유정 장군과 함께 있고 처영 스님은 권율 장군 휘하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승군을 비롯한 관군과 지원 나온 명나라 군사들 그리고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 장군을 위해 문을 비십시다.